조금만 좀. 아, 네네. 조금 재밌죠? 기다리시라는데요. 네네. 많이 기다려도 돼요. 언제 왔어?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조금만 그랬잖아요. 아들하고 남편하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똑같아요. 가족이나 사회나.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전쟁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기지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두루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루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남자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고령화가 그렇죠? 고령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긴 거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모이셨죠.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씩 다 얘기 하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하면서 이제 이 웨레이징 캠페인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것도 일종의 웨레이징 캠페인이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네. 제가 그걸 못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 복지가 사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별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고 보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데 노인에 대해서 네. 상당히 대우를 잘해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기초연금에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는 재정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네네.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한 배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네. 보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치겠다는 그런 얘기도 약간 나오고 네네. 또 대한노인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외 여행 중이면서 이렇게 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뭔가 조금 좀 비합리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토론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서 늘 그래왔듯이 뚝뚝 꺼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달아보겠다라는 선언인 거고 그렇죠? 하자 남처럼 끊고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가니까 요게 또 보이고 요게 또 보이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니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게 결국엔 사회 전체가 고령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공부들을 우리가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개선안들을 찾아내는 데 역할하는 게 가장 좋은 필요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잘 몰라. 그리고서는 누구가 세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준석이 버르장머리 없어. 이 말이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도 TV를 보는데 잠깐 나오고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목만 봤다. 우리 그거 있잖아. 우리 꼼꼼히 안 보는 거. 딱 들킨 거야. 대한노인 회장님이 제목만 보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너무 서로의 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도 깊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근데 언어적인 표현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건 아니잖아.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시하고 더 많이 알으면 더 정답에 근사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 같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또 이 대한노인의 역시 대한민국 노인에는 대한노인 회장님이구나. 그럼 노인들은 답이 없다. 그죠? 답이 없다. 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답이 없다. 대책 없다. 이준석이 발행하려면 한 달에 우리를 얼마씩 지불하는 거 그것도 세금이 나가.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지금 지하철 공짜라는 것이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닫고 있는 곳만, 장애도 있고. 아니 지하철이 가 닫고 설치돼 있는 곳만 한정돼 있는 거라 지금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이거부터 많이 소외돼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막 환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교통복지였대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70세. 네네. 그래서 교통복지 전반에 대한 거였는데 그 이제 돈을 내는 주체들이 지자체이거나 이런 경우 동네 이 버스나 이런 데를 때는 그분들이 재정으로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빠져나가고 지하철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이도 쭉 있어요. 그럼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에 주체가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의 문제하고 또 뒤로는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뭔가 뒤에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돈의 향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세가 안 내면서 돈 내고 싶어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우리가 교통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문제로 좀 자꾸 좁혀보면서 좀 의견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이런 답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뽑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공부를 하니까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짧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알고 신호탄만 있는 거나. 그렇게. 던지고 그 다음 공부는 또 일정을 잡아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의견을 정리해 나가죠. 그러니까 선거 때 반짝하고 그만둘 일이 절대 아닌데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시하고 가는 거고, 요거는 그야말로 100세 시대 정책의 일단인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노인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계속 줄을 서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그 논의를 지속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을 내기 위해서는 못하죠.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한 것 같고 이렇게 일을 벌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벌리면 아무도 일을 못 벌려요. 그렇죠? 김현우 대표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네. 노병들 네네. 살리자. 네네. 군인들이 1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 좀 국회에서는 막 지기 하는데. 네네. 근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초월에도 만들고 그렇게 대부분 예비군적인 노병들을 다시 복귀를 시키자고 네. 그런 거를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타당성, 현대 군이 현대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 있는지, 예. 그다음에 그 노병들의 노하우라는 것이 현대 전쟁에 맞는지, 이제 그리고 맞는 영역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좀 깊이 있는 논의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주장이고, 근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야지. 그렇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을 시작했어요. 하지 않으면 시작하신 거죠. 문제가 발생해요.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잘하네 하는데. 방송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세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한다고. 예.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발표들 하세요. 예. 안 갔으면 내가 다시 한번. 지금 방송 중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방송은 아까부터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10분 됐습니다. 방송이 2개 채널로 나갑니다. 네. 지금 이제 A 채널 쭉 나가고 제가 있고 다시 한번 보내. 본 채널 방송은 아직 네. 인터넷 속도 네,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네, 프로그램을 네. 다운을 못 네, 받아서 조금 이따 나갈 겁니다. 네네. 네. 네네 감사. 아니 저희가 지금 교육 중이라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방송 나간 지 10분 됐습니다. 아니요. 깜짝 그러니까. 10분 됐어요. B 채널. 2개의 채널로 나가요. 본 채널은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본 채널은 지금 인터넷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인터넷 속도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아. 지금 다운을 지금 계속 바쁜 중에 한 3분만 있으면 다운을 다 받을 것 같아요.
하나인 나가고 있어요. 했던 건가요? 마이크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건 놔두세요. 아 그냥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도는 이제 요약 정리는 다 됐죠? 네. 네. 오늘 하게 된 취재하고 요약 정리는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0세 시대 정책 이슈 등판 일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시니어 플래너들의 생각은 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모두 시니어 플래너 분들이신 거죠? 네.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큰 박수로 한번 소통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플래너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관심 가는 이런 메시지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관련한 이제 어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추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2014년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당초에 2027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출산의 가속화로 인해서 3년이 담겨진 올해가 이제 그야말로 노인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 초에 그동안 시니어 플래너 활동을 모아서 정리해서 특강을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의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강을 또 들어봤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의 시니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또 시니어 플래너 청주 이사장님의 또 특강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시니어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초고령 사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니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그동안 시니어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던 37분이 낸 책, 그 시니어 트렌드 2024의 저자인 최학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앞으로 실버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봄 시니어 플래너가 먼저 만나보는 미래 해가지고 반려 로봇, 반려 인형, 노인 돌봄에 투입되고 있는 반려 로봇 대표님을 모시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특강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시니어 트렌드 2024에 37명의 이제 전문가들이 글을 같이 썼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참가를 해서 제가 뽑은 올해의 시니어 키워드는 시니어 소비자라는 거였어요. 시니어 소비자. 2024년 시니어 트렌드 키워드는 시니어 소비자다. 그 중에서도 정책 소비자. 우리 시니어들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소비자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복지의 소비자라는 부분이 시니어들을 보통 생각하는 부분이 복지 소비자라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정책 소비자로서의 시니어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소비자로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나온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 정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우리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네, 우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이 노인 분야를 많이 오랫동안 또 지켜보시고 연구해 오신 분들만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리더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우리의 제안을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정책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원 웰에이징 플래너 차은봉 장관님은 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만든 전 복지부 장관님이시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또 정책 제안을 반응을 해주셨고, 지금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님이 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히 정리해 놓으신 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니어 플래너들은 이 정책이라는 기반 위에 비즈니스, 많은 생태계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계획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정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왔다라는 것이 오늘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는 의견을 내셨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요거는 학대다 학대다라고 큰 이렇게 구도는 이렇게 일단 모양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부분은 이 타이틀이, 우리 왜 신문 기사분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타이틀 잡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바빠서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이틀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뽑아주는 게 필요한데, 너무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딱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깊이 안 들어가 본 분들은 거기에 매여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분란거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인 거지, 이게 무임승차에 대한 것을 다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뭐 상향돼서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 이건 많은 것이 열려져 있는 제안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죠?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고. 네. 그래서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그래서 이 행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깊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정책 제안일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했거든요. 연간 12만 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노인 그룹들, 그러니까 지방의 지하철 혜택이 없는 곳에서는 많이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 분명하죠. 그랬더니 어찌 보면 이것도 보편적인 모든 노인에게 들어가던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이게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오류를 지금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 소비되고 있고, 이 비용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논의는 계속 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께서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나왔던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데 사람이 올라타고 안 하고 해서 이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데이터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 부분도 꼼꼼히 더 근거를 가지고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면 1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항상 1천만 노인을 내 대변자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천만 노인의 대변만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논의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1천만 노인들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거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거예요.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3, 4, 5 여행하는 항공권을 박탈하며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 그야말로 대한노인의 회장님으로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노인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노인 일자리도 지금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노인의 회장님의 의견이 또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도 당사자에 가까워지고 당사자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크게 박수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께서 정치권이 금기시 해왔던 뜨거운 감자에 불을 지른 용기를 칭찬한다 하고 일단 공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른으로서 또 좀 멋짐이 있는 대응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은퇴자협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제 미국의 그 은퇴자 문화를 우리나라에 또 적용시키고자 이분이 이제 20년 전부터 대한은퇴자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은퇴 후의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큰 헌신을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대한은퇴자협회에서 2005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그 경로우대 무임승차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셨었대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찍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지 못했던 데에는 아마 이제 민간 단체로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가 계속 지속됐었다면 이 노인들의 의견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쉽게도 그것이 중단된 게 굉장히 아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재개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겠죠.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노인들에게 좀 더. 네, 이게 완전히 그동안 생략돼 있었던 거고, 그런 발단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대한은퇴자협회의 그 사회적인 기여는 굉장히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은 그렇게 이제 은퇴자협회에서 여론을 모으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전제는 뭐냐면
연령, 소득에 따른 차별적 운영을 기본으로 빈곤 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자. 그리고 65세 이상 50% 할인 승차로 유지하되 점진적 70세로 상향하자. 그리고 약자석 청결 문제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부족력의 신속한 증설을 요구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그죠? 부드럽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구조로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다양한 자기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댓글들을 통해서 느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지금 그 정도의 시간은 없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좀 그룹핑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어떤 제안이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세대의 의견들을 반영한 좀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교통복지,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보편복지, 그 다음에 이 노인복지,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복지, 이 문제들이 이 댓글 안에 다 뒤섞여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갈라서 청년복지와 노인복지가 너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들이 나서서 좀 주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쪽 입장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자신이 좀 형평성을 가진 상태로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챙기는 것도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봉 장관님하고도 어제 또 통화를 했었는데 창봉 장관님이 이제 이 제도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소련에 가셔서 출장을 가셨다가 보시고 만드시게 되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근데 이 창봉 전 장관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지하철 공짜 무임승차 제도를 만든 배경은 정말 그동안 공산주의 국가는 인륜이고 뭐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인들을 그 경로사상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산주의를 정말 사람이 할 짓을 안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경로우대라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안을 하셔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경로우대, 그죠? 경로우대라는 그 철학인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그 경로우대라는 이야기로 이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도 느끼시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더 정리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이제 리보마도 저도 이제 이런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지난해 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 리봄에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보고 뉴욕타임즈 기자분이 차은봉 장관님을 연결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리봄 모델분을 하고 우리나라 지하철 문화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소개하는 기사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그래서 거기서 느낀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뉴욕타임즈 기자분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막 이걸 갖고 뭔가 싸움인 것도 아니고 뭔가 자꾸 분란으로만 보던 그 지하철 무임 승차라는 것을 이 차은봉 장관님도 경로사상이라는 그 핵심의 가치만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해외에서 조명할 때.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경로인 때,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왜냐면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계적인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밖에서 볼 때 너무 좋은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것이 정말 잘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게 막 분란거리가 되고 있어가 아니라 역시 그런 것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승화된 멋진 제도로 발전시켰다라는 기사가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초고령 사회,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만약에 온다면 그거로 인한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게 보지 말고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갖느냐를 보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표가 강조됐고, 그렇죠? 그리고 표라는 가치가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이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좋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해낼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가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뉴욕타임즈를 인용 보도한 기사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SBS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SBS에서 방송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SBS 이게 젊은 기자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이 무임승차라는 제도를 좀 다른 관점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그 언어가 문제네.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접근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생각을 바꾸는데 언어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2018년부터 네, 시사평론가 권영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스닥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 적자 확대로 인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인 만 65세를 더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MZ세대라고 소개하며 무임승차 폐지 왜 반대하시는 거냐라며 반값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넌 안 늙을 것 같냐, 청년들도 퍼주는 거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청년 혜택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되면 100% 연금이 고갈되고 무임승차는 꿈도 못 꿀 것 같다. 90년대 중후반생들은 다 공감할 듯하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글에는 공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중교통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요금 인상이 안 되니까 노인들에게 그 책임을 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감 아세요?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입장에서의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부정승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출근 시간 바쁘게 오가는 이용객들을 영무원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일반 카드를 찍으면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경로 우대용 카드를 찍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표시됩니다. 영무원들은 이 색깔을 보고 육안으로 이용객의 나이를 가늠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부정승차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로 우대카드를 사용한 180만 명의 탑승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노인 이용객의 경우 지하철을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하고 평균 외출 시간도 4시간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 18,000명은 이 패턴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외출 시간은 평균 9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직장인의 이용 모습과 일치한 겁니다. 이같이 경로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특히 1호선의 17%, 2호선의 15%가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의심 승객의 80%가 실제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연간 112억 원의 지하철 수입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정승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와 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거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공 장관님 SBS 방송 나온 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다니는 창공 장관님 만드신 말이래요. 말입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런 무료 승차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하지만 이 무료 지하철이 노인들에겐 복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신우석 기자입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재롱 씨. 책 한 권을 챙겨 지하철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풍경을 즐기는 게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시간들은 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철도 박물관을 둘러본 뒤 호숫가에서 직접 사온 김밥으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비용이 10,000원을 넘지 않는데 다 무료 지하철 덕분입니다. 냉방 같은 데에서 차를 보게 되면 주의력이 좀 집중되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서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65세 이상 모두가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지하철 혜택을 조명했습니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출퇴근 시간 탑승 자제, 앉아있는 젊은이 앞에 서지 않기 등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이들의 암묵적인 규칙도 소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역의 수만 585개. 도심은 물론 산과 바다까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The train in Seoul is so quiet. Also, crossing the river is very pretty. But in New York or in Washington, D.C., everyone is talking or singing or dancing, or people can even bring instruments.
고령화 시대의 우대권 이용 객수가 18%까지 늘었고 누적된 적자로 일부 지자체는 무상 이용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80년 처음 지하철 노인 우대권을 도입했던 차흥복 전 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건강효과를 돈으로 계산한 게 있는데요. 한 4천억 등 됩니다.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보면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세대 갈등 논란까지 제기되는 만큼 노인 우대권 제도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15선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저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 노인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좀 비껴가려고 하는 배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시니어다운 어떤 배려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도 좀 확산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지하철 관련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지하철에서 뭐 어르신들이 뭐 막말을 했든지 음주 상태로 지하철 공공의 장소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숫자도 그렇게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터넷에 기사 한번 뜨면 젊은이들한테는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파만파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니어들이 좀 고칠성이 네네. 저희가 네. 일본 친구들 가보면 거기다가 그냥 소원을 가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요. 정도 상가가 네. 특히 더 일본 친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레벨로 그냥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돼, 시민도. 그러니까. 그래서 개선 사항들이 좀 정리돼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화장실이 그 근처에 없대든지 정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하는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네. 멀으니까. 네. 그러니까 멀으니까라는 부분이 또 약주들을 드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집중되는데 개선안들을 좀 찾아내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만 바꾼다고 또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좁혀가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네. 제가 말씀드려요. 네네. 왜냐하면 노인 복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는 시점이 보거든요.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가 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 입장에 볼 때는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지하철의 적자의 요인이 뭔가 네. 경영을 잘못해서인가 그 네. 요인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일단 분석을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잘 아시겠죠. 노인 복지 문제에 관한 얘기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또 아까 대한은퇴자협회에서 하는 그런 주장도 참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야. 정치가들은 자기들 지지 문제 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층이 주요한 지지층이 뭐냐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가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포인트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 표를 얻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법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무한반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된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다라고 해요.
그죠? 유명한 책인데 영화고. 근데 우리는 노인을 위한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정말 깜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을 위한 세상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의 미래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죠? 뭐 모든 사람은 요 생로병사를 겪는 거기 때문에 인생 생애 주기에 행운이 있는 사람이 노년기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정말 행운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이제 우리가 앞장서 가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것도 많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지하철 공짜로 타게 되는 그 연령대에는 다 이제 개인적인로 통보가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네 그거 아닌 그럼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잘 된 시스템에 얹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 무임승차를 하는 관리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보이니 그것에 다양한 노인 관련한 어떤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연동시켜서 노인 복지가 조금 더 촘촘하고 노인 소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면 이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그 논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어떤 관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톡 쏘고 나와서 이렇게 논의가 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화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노년 단체들도 좀 연합을 하고 노년 소비자 그룹도 연합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식을 갖추고 이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우리 선생님들 질문이나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은 또 어떤 노인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그 불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시켜주는 모든 점은 미안하기도 한데 그러나 노인들이 자기들이 경제 건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니 사실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노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그래서 회장님 좋은 장을 펼쳤다. 그런 것은 박수를 한번 줘. 그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정책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제대로 시정을 못했어요. 정책을 발표할 때 각 정당에서 어떤 정당이 정말로 균형 있게 노인 우대하느냐 그걸 잘 봐가지고 후보도 뽑고 정당도 뽑아야 하는데 무조건 그냥 그 휘둘리니까 지금까지 노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대우를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유튜브도 발달했고 카톡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존중하고 또 우리가 노인들의 입장만 주장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입장을 같이 해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되고 점차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한 20, 3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 세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누가 떡 하나 던져주면 그걸 어떻게 받아먹을 것인가 그런 생각 말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더 발전하고 서로 행보를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것들 주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마무리 잘 정리를 해주셨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된 데는 정말 어떤 젊은 사람의 용기, 그죠? 이준석 피드 신당 대표가 또 이런 화두를 여러 상황 고민했다면 못 던졌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용기,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떤 추진력을 갖는 거 분명하거든요. 너무 차뛰고 포뛰고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용기 있게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더 소가리를 많이 했던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또 강하게 반박해 준 김호일 대한노인의 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뭔가 제안을 만들어내신 대한노인의 대한은 변태자협회 주명용 회장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런 논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시니어 플래너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제가 시니어 통이라는 뉴스레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어떤 분께서 해준 얘기가 불통 즉 통이라고 했어요.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온다. 정말 지금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통하지 못하면 큰 아픔이 예고된 사회잖아요. 많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 즉 흥, 통하면 흥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모델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도약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신 우리 시니어 플래너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천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동해 주신 도전 365 신현용 대표님께도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통증 불통증 통. 통증 큰 불통증 통. 네, 아픔이 크게 와요. 네, 우리가 흥으로 가야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후에 우리가 지금